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개천절 아침 오늘도 뉴스는 풍성합니다. 뭐부터 볼까요? 명품백 불기소. 어제 불기소 결정이 났죠. 네, 어제 좀 전체적인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고요.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제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랑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검찰, 대통령실, 국회가 바쁘게 움직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김건희 여사 불기소부터 보면은요. 지금 검찰이 5개월간 수사를 했고 어제 결론을 내린 건데 관련자가 총 4명이거든요. 네. 모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자 4명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품백 준 최재형 목사, 그리고 이 영상 공개한 백은종 대표 이렇게 4사람이거든요.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는 왜 다른 사람들은 불기소가 나오는지 이유가 차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최 목사가 김 여사한테 준 선물, 뭐 명품백이나 양주 이런 것들이 청탁을 위한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냥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고 접견하기 위한 수단,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 직무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관련자는 뭐 차례대로 그 논리적으로 불기소가 되는데 이 받은 사람한테 혐의가 없으니까 명품백 준 최 목사 혐의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김 여사가 받은 게 직무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도 혐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한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이 돼 있었는데 네.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고 윤 대통령하고 공모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혐의들이 있었거든요. 뭐 최 목사가 주거 침입을 했다 뭐 이런 것들로 경찰이 수사하고 이랬었는데 네. 이건 검찰은 약속하고 간 거니까 혐의가 없다라고 했고요. 또 영상 공개한 거 가지고 정쟁이 좀 있었잖아요. 영상 공개한 게 뭐 함정 취재다 이렇게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네네. 검찰은 이거는 공적 사안이니까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어제 검찰이 불기소를 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포함해서 3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네. 김 여사 특검법 외에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렇게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총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 예.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리고 어제 밤에는 윤 대통령이 원내지도부, 특히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 간사단 다 여당 소속들이거든요.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32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한동훈 대표 포함해가지고 당 지도부는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은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이기 때문에 원외 인사인 한동훈 대표는 자연스럽게 제외된 거다 그런 설명인 거잖아요. 네, 취지 자체도 국정감사 앞두고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고, 또 이 요청한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배제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 브리핑한 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즉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한동훈 대표 배제 아니고 한동훈 대표 기분 나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인데 네. 일단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들을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불만 같은 것들이 좀 느껴져요. 어떤 제가 거요? 한 대표 측한테 어제 쭉 물어보니까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타이밍 한번 고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건 결국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는데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불기소 처분하고 재표결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표결 앞두고 표단속을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굳이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른 뭐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궁금했던 게 만약에 이게 표단속이라고 한다면은 네. 다 불러가지고 다 잘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쪽에서 괜히 불만 가지면은 몇 표라도 이탈하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왜 이렇게 한 것 같냐라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불편하고 싫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8표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108명 중에 8명이 이탈해야지 이제 그 부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표가 안 될 거라고 보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 쪽 지지 의원들이 다 합쳐도 8명이 안 될 거다라는 그렇게 자신감? 용산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즉 요약을 해보면은 의료개혁은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표결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할 거니까
한동훈 대표 볼 일 없어. 이런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식의 허. 불만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김건희 여사 사과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인데요. 이거 네. 전반적으로 어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양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입장을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냥 엄중하게 보고 있다 아니면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실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요. 아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실이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 내부에서요.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견 쪽에서도 사과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네. 있대요? 그런 의견을 검토했다라고 하고 어. 그런데 또 "사과를 해도 역효과만 날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음. 제가 듣기로는 사과는 할 수도 있고 뭐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위기는 있는데 음. 이제 포인트는 이걸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실효성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뭐 하려면 못할 것도 없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총선 당시에 사과하겠다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느냐. 못할 건 없지만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는 건데 해서 역효과가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라는 거죠? 네. 특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인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국민들한테라면 얼마든지 사과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과를 하면은 오히려 죄를 자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몰고 갈 거고 더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음. 사과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사과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좀 선언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취재했을 때 분위기를 보면은 네. 사과를 안 하는 쪽이 좀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그 음. 여론상으로요. 물론 인제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가 최종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여론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뭐 야당은 총공세를 시작했죠? 네. 뭐 다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오욕의 날이다. 어제 이렇게 지적을 했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표현은 쓰지 마라고 했고요. 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법을 제정하자.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법을 얘기하는데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네. 자 아주 뭐 뉴스가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디 일단 주목하셨어요? 검찰부터 얘기를 하면은 어제 인제 PPT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2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검찰이 본인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잠깐 언론 브리핑을 한다든지 뭐 문답을 하는 거는 봤는데 2시간 네, 할 그러니까 정도로 명품백 사건을 왜 다 불기소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를 예예.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인제 그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이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잠입 취재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는 이거 청탁 아니다. 잠입 취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뒤에 인제 이거를 청탁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걸 뇌물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 초기의 진술들을 인제 중심으로 이거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제 검찰은 진짜로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뭐 억울하다는 식으로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진짜 이거는 인제 불기소다. 그리고 입법 미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거는 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됐든 검찰 내부에서는 뭐 국민일보가 뭐 이렇게 기사도 썼는데 검찰 내부서는 부글부글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든지 뭐 아니면은 제2부속실이나 무슨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검찰에 이게 부담이 됐겠냐. 아하. 억울하다 약간 그러면서 뭐 약간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검찰의 분위기도 이제 나왔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한국일보는 이번 달 안에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무혐의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 기사도 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거는 명품 가방 수수는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라는 게 주요 논점이면은 여기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건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관측인데 뭐 검찰 내부 분위기를 이제 취재를 이제 한 건데, 근데 정말로 증거가 부족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이나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 뭐 18일에 뭐 결론을 낸다 이런 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쾌해졌습니다. 예, 뭐 이제 기사 제목도 난감해진 여당, 뭐 명쾌해진 야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제 특검으로 가서 밝힙시다. 야당에선 이렇게 될 거고
여당에서는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뭐 무혐의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지만 민심은 또 여전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 사과라도 좀 해주십시오, 김 여사. 이제 이런 얘기가 친한계에서 나오는 거죠. 예, 김재섭 의원도 이제 뭐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 외에 이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사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더 많다. 검토는 뭐 해봤다지만 네, 네. 용산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더 많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거 그냥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법적으로 그 개혁신당 허나 대표가 이제 영부인법 김건희법 이러던데 그건 뭐예요? 일명 김건희법 어떤 거예요? 일명 김건희법이 이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예. 없으니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처럼 미국은 아예 오피스도 있고 맞아요. 사무실도 있고 이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공직자예요, 공직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뭐 정확하게 법안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걸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건희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전에 이제 개식용 금지법을 또 김건희법이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예.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고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 넣자 아예. 아, 이런 법의 미비함을 좀 이번에 고치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2010년에 처음에는 이게 얘기가 나왔다가 15년에 최종적으로 빠진 이유는 네. 배우자가 사회 활동을 하는데 공직자라고 해서 그러면은 다른 본인의 일로 선물 주고받을 때 이거는 과잉 규제다, 과잉 처벌이다, 이거 다 신고하려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이유로 빠졌는데 이 정도 됐으면 넣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정춘생 구조국 혁신당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예. 충돌은 없어야 되고 뭐 과잉 입법은 안 되지만 이번에 이제 어떤 부분이 허점인지는 알았으니까 논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죠, 솔직히. 우리가 영부인이 그 명품 가방 받아가지고 이런 논란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이 이야기가 한 덩어리였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김대남 녹취 후폭풍.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김 전 행정관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하고 예. 또 형사고발 같은 법적 조치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윤한 갈등 2라운드로 다시 좀 확장되는 그런 그렇더라고요. 그림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통화 녹음한 게 그제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앞두고 기사를 하나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기사 내용이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 70억 원대 여론조사를 했고 이 중에 자신을 대권 주자로 놓고 조사를 한 게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다. 그리고 이걸 자기 기획해가지고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틀 뒤에 이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감찰을 지시를 하니까 이 김 전 행정관이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당에서 할 수 있는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진상조사해가지고 징계를 하는 건데 당원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형사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더 강하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뭐 대표적인 친한계잖아요. 네.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원희룡 후보와의 연결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누가 사주를 했나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이 한동훈 후보 공격 자료로 쓴 사람은 원희룡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친윤계 후보로 원희룡 후보가 당시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친윤계 내지는 용산까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씨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뭐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조직에 있는 거 아니야? 배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친한계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김 전 행정관이 어제 입장문 냈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난 김 여사하고 연락도 안 되고 누구 사주할 능력도 없고 이건 기자의 악의적 접근에서 시작된 거다. 대통령실은 상관없다. 이런 입장 내놨고요. 대통령실도 이 김 전 행정관 입장문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김 전 행정관이 실무급인 것도 맞고 작년에 퇴직한 다음에 한 발언인 것도 맞고 스스로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좀 여당 쪽 분위기가 김 여사 관련된 이 문제가 좀 불거지고는 있는데 개인 일탈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좀 이해 못하겠다라고 많은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여권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이명수 기자가 이미 한번 논란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한 다음에 그게 공개가 되고
논란이 됐는데 이 사람하고 또 통화를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거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디올백을 사서 최재형 목사한테 이렇게 취재해 오시오, 찍어 오시오 한 것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권에서 아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가 좀 친윤계 쪽에서 들었던 좀 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이게 개인의 일탈로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대표가 아니면 당대표 측근들이 웃어넘기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정색하고 달려들면 위험하다.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 때 우리가 분리돼서 지지 않았느냐. 이번에 보궐선거 때도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에 왔는데 아직도 서초동 사투리를 쓰고 있나. 그러니까 당에서 할 일은 그냥 당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걸 또 법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또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인터뷰가 잠시 후에 준비돼 있어서 직접 좀 나눠보기로 할 텐데 그 전에 김준일 평론가의 평을 한번 듣죠. 예, 뭐 동아일보가 이걸로 사설도 썼어요.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점점점. 뭐 이젠 전대 개입 사주 논란까지.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논란까지 지금 뭐 당무 개입, 선거 개입, 전대 개입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그 서울 보증보험 상근감사가 뭐 이게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저도 뭐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서울 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지금 김대남 씨가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나와서 총선에 출마하려다가 공천 탈락하고 그러고 나서 서울 보증보험 상근 감사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탈락하고 나서도 이명수 기자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이것도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 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것도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한 거고 그리고 8월 초에 임명이 되고 나서 이명수 기자랑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건데 그런 거 딜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이게 연봉이 2억 4천이고 뭐 저도 몰랐는데 무슨 뭐 이거저거 뭐 500만 원에 무슨 뭐 법인카드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판공비 카드가 한 달에 470 한도 정도 나오는. 예, 한 5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이제 3급 행정관이 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여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저께 김종혁 최고가 한판 승부 나서도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갔냐 이 양반이 뭐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특히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그리고 4.11의 유력한 재표결을 앞두고 이게 친한동훈계 집단 반발, 이탈표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들이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뭐 김대남 녹취록에 명태균 녹취록에 정말 녹취록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인데 어제 또 하나 새로 나온 보도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다는 그 텔레그램, 이른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어떤 스모킹건 같은 그 텔레그램. 본 사람이 지금까지는 봤다고 하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봤는데 완결성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폭로 기자회견 이런 거 없이 이제 지나갔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보고 온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JTBC 기자가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이걸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복원한 어제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 텔레그램 JTBC 기자가 확인한 텔레그램 내용이 이준석 의원이 봤다는 그 텔레그램 내용과 같은 것인가? 혹은 뭐가 더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오늘 2부에 이준석 의원 만납니다. 오늘 월간 이준석이 있는 날이어서요.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죠. 벤스 대 월지. 이거는 미국 대선 얘기군요. 네, 지금 미국 대선 진행 중인데 어제 부통령 후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은 큰 영향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워낙 반반 싸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수라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민주당 후보는 월지 미네소타 주지사고요. 공화당 후보는 벤스 의원입니다. 어땠어요? 어제 진짜 토론? 뭐 그야말로 치열했는데 뭐 좀 수준이 오히려 높았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들보다. 왜냐면 뭐 정책 얘기들을 좀 많이 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 비방보다는요. 뭐 가장 핵심은 중동 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월지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즉 지금 이제 중동 문제를 더 나쁘게 한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다. 이란은 전보다 핵무기에 더 가까워졌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고요. 반대로 벤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1천억 달러 넘는 동결 자산을 이란이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그 돈 어디다 쓰겠느냐. 무기 사는 데 쓰지 않겠느냐. 그 무기 사서 우리 동맹국들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의 그 탓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그 이민자 추방 문제도 좀 논란이 됐는데 그 이제 해리스 쪽 네. 월즈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하고 고양이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 퍼뜨린 거 있잖아요. 네, 이민자들이. 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해결할 뜻도 없고 논란거리만 부각을 하고 있다. 다른 인간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악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대로 벤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국경 보안 정책 때문에 마약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국경 장벽 다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는 어떤 건데요? 누가 이겼다고 미국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여론조사가 안 나왔어요 아직? 여론조사 있어요. 아, 있어요? 이게 토론 직후에 CBS가 유권자 대사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화당의 벤스가 잘했다 42, 민주당의 월즈가 잘했다 41, 비겼다 17. 와, 엄청 팽팽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비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되기보다는 이제 중동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하느냐가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CBS가 조사한 건 아니고 미국 CBS가 조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